바로 이어서 소방 전문가 연결해 지금 상황 그리고 소방관 구조 작업 전망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건 아무래도 건물 안에 갇혀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소방대원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을 찾는 작업이 어제 저녁부터 중단이 된 상황이고요. 소방당국이 건물 안전 진단을 한 후에 인명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구조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 지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중에는 대략 구조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판단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이 사항이 없다면 오늘 중이나 혹은 내일 중에 수색이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결국 이 건물 안전 진단을 한다는 거는 불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서이겠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좀 무너지거나 이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화 성능이라고 하는 성능을 갖추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건물도 사실은 주요 구조부, 기둥이라든지 보 이런 것들은 아마도 화재가 영향을 미치더라도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최대 3시간 정도, 그래서 3시간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버텨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장시간 거의 하루 종일 이렇게 지금 화재에 노출된 상황이라면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나 수색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건물 붕괴 우려 외에 구조 작업,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미치는 요인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네, 우선 지금 실내에서는 계속 화재가 지금 아직 완진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계속 화염이라든지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물류창고의 특성상 외부에 창이라든지 개구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연기들이 계속 안에 심하게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또 적극적으로 안에를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여기 또 구조적인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 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압과 또 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본다 그러면 쉽게 빨리 들어가서 이를테면 지금 이제 구조 확인이 필요한 이제 소방관분들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화재에 대한 부분의 진압 부분들이 조금 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구조 작업 중에 자칫 또 다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안전에 가장 주의를 해야 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까? 일단 구조 안전성이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전면적으로 들어가서 수색을 하기 상당히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안에는 아직까지 가연물들이 계속 적치가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이제 창고 내부에 레크라고 하는 이런 선반 형태로 이런 부분들의 이 화물들을 보관하기 위한 선반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이런 것들이 화재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갑자기 무너지거나 혹은 또 이런 부분들이 탈락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제 다시 수색이나 진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이를테면 출입구에 가까운 부분들 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구조물들이 없는 쪽부터 순서대로 진행을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 시각 화재 현장에서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브리핑을 듣고 교수님과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이틀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틀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준에만요? 네네. 이게 제 사견입니다, 사견. 저 지휘불견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저 내부 구조에 대해 좀 여쭙고 싶은데 네네. 건물이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지상 1층 바닥이 무너지면서 지하 2층까지 매몰된 상황이 맞나요? 지금 그건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구조는 지금 내부, 확인이 안 돼 있어요. 내부가 매몰됐다는 아직 그런 적은 없거든요. 네. 아직 확인도 안 돼 있고요. 내부에서 매몰된 거는 확인이 안 돼 있는데, 저 건물 중앙부가 약간 주저앉은 거는 확인이 돼요. 네. 그 주저앉았다는 애치붐이 약간 주저앉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입을 못하고 그 건물 안전진단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앙부가 몇 층부터 무너진 것까지는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건가요? 네, 정확히 몇 층부터 몇 층까지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지나다가 하면서 저 상층부나 옆 건물 올라가면은 건물 중앙부가 이렇게 애치붐이 크게 이렇게 주저앉은 게 보여요. 지금 그 정도만 육안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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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는 상수도구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인근 소방용수를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게 한 2km 정도 됩니다, 거리가.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군데 있으니까요. 근데 가장 가까운 데가 한 2km 정도 되고, 또 우리 인근에 그 마장센터가 있어서 그쪽으로 차들이 왔다 갔다 계속 교대로 용수를 조절하고 있는데, 지금 동원된 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소방용수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가장 멀리 가는 건 뭐 2 내지 3km 이내입니다. 다. 그 추진하는데 대략 이틀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제 개인 사견으로요. 예. 그러면 안전진단은 안전- 언제 정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안전진단도 원래 오늘 그 안전진단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지금 세 분이 와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전문가들 의견이 이 상태로는 안전진단이 어렵다. 예. 그러면은 실종된 구조대장님에 대한 수색도 어려워지는. 네, 수색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또 안전진단이 이루어져야 네. 수색. 왜냐하면 지금 2차 사고가 가장 또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본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여건이 아직 안 되니까 안타깝게 안전진단이 상당히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색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초지는 잡고 나서 안전진단이 가능하겠네요. 네, 제가 보기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재 전 마지막 안전점검이 언제 있는지 알죠? 화재 전이요? 화재 전에 안전점검이요? 화재 안전점검. 화재 전에 점검은 그 소방법에 의한 자체 점검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민원팀에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과거 화재 났던 사례 어떻게 화재가 났던 사례 확인했습니다. 화재가 빈발했던 건 아니고요. 2019년에 2월 달에 화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인명 피해는 없고요. 약 한 800만 원 정도 재산 피해가 있었는데, 여가 2016년에 완공이 돼가지고 그동안 중간에 그런 정도 화재 한 번 있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화재가 어디서 났었던 거예요? 화재 외부에서 중장비 작업하다가요. 그 콘크리트 철거 작업하다가 화재가 났는데 일부 한 800만 원 정도 잡았네요, 피해를. 건물 안에서 났던 건가요? 아니, 외부요, 외부. 그 2019년 6월이라고 지난번에 화재 난 게 왜 지금 이슈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원하시면 제가 내용을 브리핑 끝나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과장님 다른 물류센터랑 비교해서 네. 그 폭탄 풀필먼트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집기가 내부에 미러처럼 많이 있어서 다른 예를 들면 롯데물류센터랑 비교해도 굉장히 내부가 복잡하다는 증언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좀 유도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워낙 물류창고는 저희 유도한 게 아니고 네네. 질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혹시 이제 진화가 많이 늦어지는데 네네. 그 안에 어떤 복잡한 부분이 진화가 늦어지는 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씀하실 때 물류창고는 여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물류창고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냥 그 내부에 이렇게 선반처럼 쭉 설치가 돼 있고, 또 물건이 들어오면은 그 지게차로 들어와서 종류별로 구분하기 전까지는 그 통로에 적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미로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미로책에 나오는 그런 미로를 연상하시지 말고 노면에 거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지금까지 소방당국의 브리핑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세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일단 지붕의 일부가 주저앉아서 내부 진입을 못하는 상황, 그리고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그 소방용수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오늘 그 안전진단 이후에 수색 작업을 재개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전해드렸는데 네. 오늘 안전진단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소방당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지금 다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오늘 조금 전에 나온 내용을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안전진단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라고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전문가들은 현장에 와 있는 건 맞는데요. 아마도 이제 전문가분들이 구조적인 안정성을 보려면 주요 구조부의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러려면은 건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내부에 들어가서 또 기둥이라든지 주요 구조부들의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건물 내부의 접근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구조안전진단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아직 여건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이 물류센터 내부의 화재가 이를테면 연소가 다 이루어져서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든 아니면 또 점진적으로 아주 천천히라도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진압을 진행을 하든지 간에 해서 어쨌든 건물 내부의 화재가 상당 부분 잡혀야지만 지금 현재 구조안전진단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건물 안전 진단을 하려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아직 불을 완전히 끄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 진입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상수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소방용수 조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주변에 이를테면 소화전이라든지 소화용수 설비가 따로 별도로 있질 않아서 지금 이제 많은 소방 차량들이 지금 여기서 진압을 하고 있는데요. 수원이 부족해서 계속 이제 물을 실어 나르려고 지금 한 2km 내에 되는 이런 인근 지역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고 이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소방차가 많이 투입되고 또 대량의 지금 진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원 확보 이런 부분들에도 상당히 좀 애를 먹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물류창고의 특성상 진화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건물 내부에 어떤 컨베이어 벨트처럼 물류 분류를 위한 장치들이 있고 또 이걸 물건을 쌓아놓는 선반들이 미로처럼 설치돼 있다는 점도 화재 진압에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이 되겠죠. 일단은 내부 상황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쉽게 말씀드리긴 어렵는데요. 예. 물류 창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를테면 말씀하신 대로 선반처럼 이렇게 렉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건들을 이제 적치해 놓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제 빨리 분류가 돼서 조만간 빨리 이렇게 이제 배송이 되는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적치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미로 같은 구조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물건들이 곳곳에 쌓여 있는 상황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나 혹은 또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이동하거나 분류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뭐 아주 깔끔하고 넓은 이런 아주 잘 정돈된 이런 공간들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로처럼 아예 픽스된 공간으로 어렵게 되었다기보다는 이런 적치물들이 중간중간에 있고 또 계속 이제 공간에 이런 물건들을 옮겨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진압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조금 좀 복잡한 상황이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뭐 그 구조 작업이 지난 이후에 그걸 먼저 하고 나서 이와 별개로 이 화재 원인에 대한 규명 작업도 함께 병행돼서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추정되고 있는 바로는 정기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제 일단 초진을 잡고 난 이후에 다시 불길이 거세졌단 말이죠. 그 원인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CCTV 영상들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지금 선반에 설치됐던 콘센트 부분에서 연기가 나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이제 콘센트의 결합 상태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혹은 또 이 콘센트에 연결해서 쓰는 전기 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용량 초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한 전기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유력하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저께 오전에 일단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내부에 진압을 진행하던 중에 다시 화재가 확산된 이유는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여기에 이제 선반이라든지 이런 데 있던 불이 붙은 이런 적치물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한마디로 무너져 내리면서 다시 불꽃이라든지 화염들이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불이 커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현재도 이렇게 가연물들이 곳곳에 계속 있고 탈물질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끄기 어려운 상황들, 그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공간에서 지금 화재가 계속 내부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화재가 진압되려면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거는 실종된 소방대원의 구조 작업일 겁니다. 네. 빨리 안전진단이 끝나고 구조 작업이 재개돼서 소방관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와 함께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